물류관리사 이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풀든 아니면 과목별로 풀든 아니면 그냥 문제 한 문제 풀고 보통 지금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해설과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니까 해설과 답을 같이 보면서 풀어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혼자 실력으로 순수하게 실력으로 기본은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다들 기본 강의 들으셨을 테니까 실력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보통 1, 2, 4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 강의 들으셨다면 60점 이상은 나오실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3, 5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3과목 같은 경우에도 60점이 넘을 거예요. 근데 5과목 같은 경우에는 40점 전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저의 잘못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에요. 과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려치 마시고 일단 자기의 실력을 어느 정도 체크하는 용도로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고 난다면 해설을 듣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방법으로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아는 풀고 인강 듣고 복습한다. 그런 방식으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출문제를 혼자 한번 풀어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다 풀어보셨죠? 이제 1과목부터 물류관리론부터 들어갑니다. 자, 1번. 자, 첨단화물 운송 시스템 CVO라고 하죠. 하부 시스템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굉장히 이 당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좀 생소한 문제인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간다면 운송관리 시스템이 맨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가장 상위 개념이고 그 하위에 뭐가 있어요? 위치 추적 시스템. 우리 알고 있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 GPS랑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큰 개념 자체가 TMS는 뭐랑 뭐가 있냐? GPS 그리고 ITS 구분되고 이 ITS가 또 이제 세분화돼요. 앞에서 저는 지금 그 단면으로 촬영이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ITS에는 앞에 지금 문제 선제 설명이 되어 있죠. AVHS, ATIS, ATMS, CVO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또 나뉘는 거예요. CVO가 FMS, HMS가 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 전체 큰 틀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나와 있는 얘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TMS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문제 출제 패턴인 거고 결국에는 CVO 하부에는 FFMS 즉 HMS가 있다는 걸 알아야 풀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요? 4번이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지금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HVHS 말도 더럽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얘가 영어 약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까지 한 선지에서 여러 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외 출제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다 다뤄 드릴 거니까 반드시 제가 하는 것들 그냥 넘어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처럼 어떤 건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제 설명에 맞춰가지고 더 이 문제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더 준비하고 그냥 넘어갈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이상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이상하거나 너무 변방이라서 또다시 출제될 확률이 없거나 혹은 이런 건 조금 그렇다라는 것들은 제가 말없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2번 RFID 무선 주파수 인식이죠. 태그의 사용 주파수별 대역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주파랑 고주파로 나눠지죠. 지금 물어본 게 주파수별로 물어보는 거였는데 각각의 지금 문제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그 외의 것들도 공부를 다 하셔야 되겠죠. 자, 저주파는 근거리용이었고요. 고주파는 중장거리용이었고 자, 인식 속도는 저속, 고주파는 고속, 저주파는 저속, 보주파는 고속. 자, 장애물의 영향 적게 받고 얘는 많이 받고 태극 기는 대형이고 고주파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질 수 있고 시스템 구축 비용은 저렴하고 얘는 비싸고 자, 적용 분야는
적용 분야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미미합니다. 자, 얘를 틀리게 하기엔 좀 어려워요. 아니 고주파도 공정자동화에 쓸 수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어려우니까 요 위에 거 지금 한 5가지 정도 컨셉을 잡고 공부를 좀 해 두신다면 정답 몇 번이요? 2번이죠. 자, 시스템 구축 비용 면에서는 저주파 대역보다 고주파 대역이 저렴하다. 이게 두 개가 바뀌었죠. 그 외의 것들은 아까 표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 나머지 선지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것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바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은 생산, 판매, 구매, 인사, 재무, 물류 등 기업 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경영관리 시스템의 일종이다.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용 계획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딱 물어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ERP, MRP가 있는데 MRP는 뭐예요? 자재 소요 계획이죠.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인데 전사적이란 말에 모든 게 돼 있습니다. 모든 전체 회사 전체적으로 모든 자원을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업 업무 전반이란 표현과 모든 자원이란 표현 때문에 MRP가 아니라 ERP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업은 ERP입니다. 즉 전사적 자원 관리. 자, 리에는 뭐예요?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요 데이터를 얻고 수요를 예측하며 이를 생산 계획 수립에 빠르게 반영하며 이런 것들은 좀 많아요. 근데 완제품 출고 이후라는 시기와 완제품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완제품이란 뜻은 뭐예요? 생산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 끝났으면 뭐 해야 돼? 팔아야지. 그죠? 출고 이후 소매점 또는 도매점에 이르는 유통망상의 재고를 줄이는데 유통망상이라는 건 항상 유통이라는 뜻은 유통물류란 뜻은 판매물류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통이라는 뜻은 판매랑 개념이 유사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매망, 즉 유통망상의 재고를 줄이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DRP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DRP 보시면 물류자원 계획 또는 유통소요 계획이라고도 우리가 단어를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류자원 계획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유통소요 계획. 즉 완성된 이후 분배잖아요. 즉 디스트리뷰션 요 용어에 다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게 생산이 끝난 후에 완제품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좀 추가적인 것만 보시면 지금 MRP가 선지를 한번 등장했었죠. 자재 소요 계획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머터리얼이 나중에는 MRP2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ERP 이렇게 단계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얘는 자재만 건드렸다면 얘는 자재와 생산까지 같이 건드리고 얘는 자재 생산 이외에도 모든 기업의 모든 자원을 다 관리하는 걸로 점차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지 중에 BPR도 있었죠. 그래서 BPR 같은 경우에는 중요 키워드가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즉 리엔지니어링 한다. 기업의 체질 및 구조와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기법이다. 라고 해서 요 키워드 BPR에서 요 키워드 좀 체크해 두시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1996년부터 운영되어 온 철도 운영 정보 시스템 이것만 봐도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되겠죠? 자, KL넷과 연결해서 EDI로 운영되고 철도공사, 화주, 운송업체, 터미널 등이 서비스 대상이 되고 결국 철도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선지 한번 보시면 얘네들은 좀 가져가시죠. 국가물류 통합정보 시스템상 항만물류정보 시스템은 포트 MIS라고 하고 항공물류정보 시스템은 에어시스라고 한다. 요거 두 개까지 이 문제에서는 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철도화물 운영 시스템은 K로이스라고 좀 체크해 두시고 항만, 항공, 철도 여기서 3개 정리하시고 암기를 해 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물리주 정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 설명을 이제 뒤로 갈수록 생략을 많이 할 겁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너무 단순한 것들은 생략할 건데 지금 일단 문제풀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 정보의 절대량이 많고 단순하다. 틀렸죠? 정보의 절대량이 많은 건 맞죠. 하지만 단순하진 않죠. 왜 단순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걸리잖아. 목하고. 왜 그러냐면 정보의 절대량이 많고 다종다양하죠. 단순한 게 아니라 물류는 뭐랑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양한 물류의 이제 분야가 있지만 운송, 보관, 하역이 대표적이죠. 운송 정보도 있고 보관 정보도 있고 하역 정보도 있고 다양하죠. 단순하다 틀렸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세요. 자, A 기업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유형을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시죠. 자, A 기업이 물류비 10%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경상이익과 경상이익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이익이 경상이익이에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 매출액은 얼마인가? 지금 매출액을 얼만큼 내야 되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로 자, 이 목표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상이익을 지금 물류비가 10%라니까 물류비가 얼마요? 매출액과 물류비를 줍니다. 경상이익도 다 줘요. 우리는 계산만 하면 돼. 물류비 10%는 얼마야? 140억 곱하기 10%니까 14억이네. 이만큼이 우리가 경상이익의 목표가 되죠. 야, 물류비 10%,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최고 경영자야. 야, 지금 물류비 10% 절감하는 게 14억인데 우리가 14억 절감하려면 매출액 얼만큼 더 팔아야 되냐?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야, 물류비는 10%만 줄여도 이렇게 많이 줄여지니까 물류관리 똑바로 해라가 결국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경상이익의 목표는 물류비를 10% 절감했을 때 14억 원이 절감되니까 우리가 14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안 주어지는 거 항상 경상이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즉 매출액 대비 몇 프로가 우리가 경상이익으로 빠지느냐. 그럼 간단하죠. 지금 매출액하고 경상이익 줬으니까 1000억 팔았을 때 20억 주니까 이 계산식이 뭐 필요해? 뭐야? 2%네? 되겠죠. 매출액의 2%가 이익으로 잡히는 거야. 즉 매출액의 이거 정확히 하자면 매출액 곱하기 X가 20억이니까 얘를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2%, X는 2%잖아. 그럼 경상이익률이 2%잖아. 굳이 그렇게까지는 제가 설명 안 가져왔죠. 이런 걸 뭐 식을 따지고 그러게 그냥 딱 봤을 때 경상이익 2%.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추가 매출액. 이게 X라고 한다면 지금 700억 답은 나와 있지만 X 곱하기 2%가 얼마큼 돼야 돼? 14억과 동일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야? 14억을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뭐야? 계산기 두드리면 14억을 계산기 갖고 갈 수 있으니까 0.02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7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700억을 더 매출을 올려야 겨우 14억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물류관리사 때 이런 거 배웠지? 그러니까 물류비를 절감할 생각을 해. 물류는 제3의 이익원이기 때문에 매출액 올리는 거 힘들잖아. 물류비 절감해. 그러니까 물류에도 좀 신경도 많이 써주고 물류 조직도 조금 직능형 조직 이런 데서 사업부제 조직으로 좀 바꾸고 물류에 신경 좀 써라 라는 게 이 문제 뒤에서 출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되겠죠? 어찌됐건 뭐다? 경상이익 목표를 구하고 경상이익률을 구하고 얘는 사실 암산으로 때려박을 수 있죠. 그러면 얼마 정도 팔아야 우리가 물류비 절감하는 것만큼 되는가? 그럼 700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거는 뭐 어려워서 못 푼다가 아니라 얼마큼 빨리 푸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